일단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종찬 회장이 원래 밀던 독립기념관장 후보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안 되면서 지금 인사 문제로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다. 이런 쪽에 방점이 찍혔더라고요. 김성환 평론가님. 왜 이렇게 논란을 오염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독립투사의 독립지사의 후손들만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런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안 시켜주니까 저러는 거다. 우리나라 광복회를 너무 얕잡아 보거나 낮춰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광복회가 그런 조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논란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영석 관장이 면접 보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는 어차피 우리가 강점된 상황이었으니까 일본 국민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현대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강점됐다고 하는 사실은 학창시절부터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1905년 을사늑야 그때 고종이 그때 을사오적이 생겨난 그거잖아요. 고종이 그때 동의했습니까?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2010년 경술국시회 있을 때 우리한테 치욕을 안겨줬던 한일 조약 맺을 때 그때 순정이 국세 찍어주고 서명해줬습니까? 동의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법상으로도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군사력을 동원해서 우리 조선을 강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버젓이 자기 입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일본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점령한 거잖아요. 예. 일본 국민의 신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를 배울 때 우리 정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고 또 실제로 국제법상으로도 무효인 조약을 일본이 그 조약을 앞세워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점령한 겁니다. 그럼 조선인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이다 그럼요.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건 대한민국 임정원 1919년에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대한민국 임정의 차라리 국민이라고 말하든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식민이었다. 일본의 강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배를 받는 입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일본 한 번도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말하는 그겁니다. 친일에 저항하는 그리고 일본에 저항하는 독립운동과 그리고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운동과 이걸 다 같은 개념으로 자유로 묶고 있더라고요. 이게 대립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하나로 자유로 묶을 수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4.19 혁명을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가지고 둘 다 자유라고 말하더군요. 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자기의 어떤 역사를 새로 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또 지금 현재 역사는 또 그러더군요. 사이비 지식인들이 반자유를 위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얘기는 표현하더라고요. 저희 후반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관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친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통해서 친일을 합리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건국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네. 이걸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를테면 적통으로 흘러내려오는 정신들이 있죠. 그 정신은 거스를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뭐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논란이 될 만한 소지는 늘 존재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1919년에 대한제국이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혹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그러면 우리의 대한제국 그러니까 봉건 왕조 시대가 계속 이어졌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기간에 딱 마치 칼로 물을 베듯이 이렇게 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논쟁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굳이 뉴라이트나 아니면 현 정권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주와 독립이라고 하는 그 아주 큰 줄기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다 보면 일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나 새로운 관점 자체를
어떻게 보면 그 틈새가 다 막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김영석이라는 분을 잘 모르지만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막 매도하듯이 친일이고 이 사람이 그 밀정의 어떤 일부분이고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아마 그거는 또한 이 부분, 이 김영석이라는 분은 본인도 인정하지 않을 거고 이분과 예. 함께 아마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야, 그 사람이 친일이야라고 그런 걸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논쟁을 정치권이 주도하고 이끄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을 끄집어내서 그 나달 같은 사실들을 내가 주장하는 관점으로 꿰어 맞추면 그거는 논리는 성립은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과 그 흐름을 분석하고 바라보는 그 일종의 어떤 사관이랄까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나 그거는 학계에 맡겨둬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짧게 위험한 얘기들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정통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가 왜 지금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통성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거는 헌법 전문에 나온 겁니다. 그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그 헌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일종의 국가적 정통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정부터 시작해서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4.19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민주화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의 정통성으로 삼았던 거예요. 근데 명시적이든 명시적이지 않든 간에 윤 대통령이 오늘 자유도 강조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보십시오. 지금 3대 역사기관이라고 얘기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부터 시작해서 동북아 역사재단, 그리고 교과서 편찬이, 그리고 그 국가교육위원회까지 경향신문이 조사한 거 보니까 25개 역사 교육기관의 기관장들이 대체적으로 다 뉴라이트 소속이더라. 이렇게 또 분석한 결과도 내놓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사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강점은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강점될 수밖에 없었고 국제사회 흐름에 우리가 쫓아가지 못했던 무능한 왕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린 어쩔 수 없이 당시에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이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일본이 전시동원령 내려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등 떠밀어가지고 오히려 찬양하면서 전장으로 나가라고 했던 사람들도 불가피하게 협조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고요. 일본군 육사, 그 만주군 육사 가가지고 간도 특설대라고 하는 독립지사들 토벌하는 그런 부대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도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통성이라는 말씀을 요거는 드리는 김대현 겁니다. 평론가 말씀을 딱 1분만 더 저는- 듣겠습니다. 예. 저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역사를. 다시 쓴다라고 하는 것도 정통성에 기반해서 가능한 부분이지. 예. 그냥 모든 그 결과가 현재 드러나는 것이 이런 사실들이니까 이 사람과 이 정권과 아니면 이 정권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모두 다 정통성을 마치 부정하는 듯한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현재 정권과 현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건 뭐 1시간을 토론해도 모자랄 네. 부분이지만 이 제가 말씀 제가 아까 드릴게요. 왜그 왜냐하면 말씀 법조인이니까 제가 헌법 이제- 전문을 무시하지는 못했을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왜 위험하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반론을 하려고 하는 건데 위험한 것은 역사에서 있어서 해석과 관점의 문제는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서 접근을 해야지 거긴 다양성이 없어. 너 다른 관점, 각도가 달라? 그렇다고 그걸 부정할 수 있나요? 네. 다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네. 김대현 평론 역사 해석에 대한 다양성 부분을 아마 김성환 평론가 학계에서 뭔 그 주장- 정도는 당연히 얘기할 수 예, 있는데 뭔 주장도 다 알 왜 수 하필 있죠. 이분이 그런데 예, 지금 중요한 자리에 가 지금 계시느냐? 이분이 예. 그 이제 독립기념관장에 갔다는 것이 문제이지 그렇죠. 이걸 토대로 해서 이 아래까지 사실은- 다 끌어들여 갖고 마치 원래부터 혹은 너희들은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는 김대현 거죠. 평론가도 아니, 예, 제가 언제 같은 문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비슷한 있나요? 점들이 있습니다. 예, 하필 이분이 왜 여기 이 자리에 갔는지 아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같은 하필 얘기. 왜 대통령 자리에 네. 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랑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러니까 억지죠. 그건 자, 한 번만 억지고. 개인적으로 큰 법조인이 있을 무리수가- 때 주장하는 김성환 것하고 평론가님 예, 아니요 김성환 잠깐만요. 평- 예.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법조인이 예. 있을 때 혼자 개인이 주장하는 것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게 다르고요. 기념관장이
자리에 있을 때 말하는 것과 개인이 있을 때 말은 다른 그거는 건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네, 부분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진행하실 독립기념관장의 네. 문제가 되는 건 네. 그런 식의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네, 김대현 알겠습니다. 평론가님도 인정하는 부분, 그럼 예, 저도 같은 말씀을 하는 인정합니다. 겁니다. 네, 네. 제가 이해하는 것 좀 거칠기는 그렇죠. 하지만 짧게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꼭 김영석 독립기념관장뿐만 아니라 여러 역사와 관련된 연구원장들 한 4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다 이상하게 뉴라이트 분들 성향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역사를 새롭게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김성환 평론가는 얘기하시는 거하고 김대현 평론가께서는 지금의 집권 정부가 설마 그런 쪽으로 가고 새롭게 역사를 쓰는 쪽일까? 지금의 정통성은 분명히 인정하는 쪽으로 믿고 싶다. 저는 아니, 이렇게 역사를 새로 쓰려면 네. 엄청난 저런- 지식과 내공이 있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몇몇 안 해들을 됩니다. 바꾼다고 해서 역사를 새로 써지는 게 아닙니다. 두 분의 아니, 공통점이 있고 분명히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강론들은 제가 아까 나중에 말씀드린 저희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 안 됩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이나 자, 정리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이런 예, 게 알겠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심호흡 하고요. 분명히 뜨거운 논쟁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얘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